뉴클레어 파일이랑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챕터에서 배우는 게 치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쵸? 뉴클레어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친핵성 치환 반응을 다루기 때문에 이 친핵체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이 친핵체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스 염기랑 서로 구분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상으로서 앞에 내용에서 이제 만약에 좀 위크한 그런 베이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좋은 어떤 리빙 그룹이었기 때문에 좋은 이탈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꼭 이 베이스라고 하는 것과 이 리빙 그룹이라고 하는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뉴클레어 파일이 항상 같지만은 않다는 걸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약한 weak base는 좋은 리빙 그룹이 맞아요. 근데 이 뉴클레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일단은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뉴클레오라고 하는 게 핵이죠, 핵.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하는 게 좋아한다는 거니까 플러스 차지를 어떤 좋아하는 그런 컴파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프로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톤 어셉터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톤을 어셉트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론 도너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얘도 물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기도 하고 혹은 뉴트럴이기도 하고요. 물론 뉴클레어 파일도 마이너스 차지를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뉴트럴이기도 하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은 어디서 오느냐? 론 페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파이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뉴클레어 파일이랑 베이스랑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택을 하는데 뭘 어택을 하냐면 프로톤을 어택을 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 플러스를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택을 할 때 이 프로톤이 아니라 엘렉트론 디피션트 애톰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은 거의 없고 카본이에요. 카본 중에서도 파셜리 포지티브를 띠고 있는 이러한 카본을 공격을 하는 게 뉴클레어 파일이에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러한 형태로 모멘텀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는 파셜리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파셜리 포지티브가 되겠죠. 이랬을 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파셜리 포지티브한 카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드로젠도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카본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수소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걸 베이스.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셜리 포지티브한 카본이 있을 때 이 카본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걸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이 베이스도 비공유 전자쌍이나 혹은 파이 본드를 가지고 있고 뉴클레어 파일도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본드를 가지고 있는 건 공통점인데 이제 어떤 걸 먼저 공격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뉴클리어 필릭시티라고 하는 것과 베이직시티라고 하는 거, 염기성이랑 그 다음에 친핵성이라고 하는 거는 interrelated라고 되어 있죠. 서로 연관 관계는 있어요. 연관 관계는 있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이직시티 같은 경우에는 measure of how readily an atom donates its electron pair to a proton. 이 부분이 중요해요. 프로톤에게 일렉트론 페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직시티 같은 경우에는 it is characterized by an equilibrium constant Ka in an acid-base reaction, making it a thermodynamic property. 그래서 이 베이직시티가 결정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equilibrium constant. 우리가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평형에 대한 얘기고, 이 평형에 관련된 특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rmodynamic property죠. 어떤 에너지적인 관점에 좀 더 가까운 게 베이직시티고요. 그 다음에 nuclear filicity 같은 경우에는 measure of how readily an atom donates its electron pair to other at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는 카본이기 때문에 어떠한 카본인데 partially positive한 electron deficient 카본에 얼만큼 일렉트론 페어를 주느냐, 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uclear filicity 같은 경우에는 characterized by a rate constant K, making it a kinetic property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측면에서 살펴줄 때 nuclear felicity를 얘기를 하냐면 반응 속도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시티랑 사실은 이 nuclear felicity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구조도 비슷하긴 하지만 나의 관점이, 내가 보려고 하는 관점이 연력학적인 어떤 특성 관점이냐 혹은 키네틱한 특성 관점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베이스로 작용하는 게 뉴클리어 파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뭐 반대로 뉴클리어 파일로 작용을 하는 게 베이스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타겟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 뭐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뉴클리어 필릭시티랑 그 다음에 베이직시티 같은 경우에는 패러럴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통점, 유사한 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for two nucleophiles with the same nucleophilic atom, the stronger base is the stronger nucleophile. 만약에 똑같은 애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예로 나와 있는 억시즌이라고 예를 들게요. 똑같이 뉴클리오파일 필릭시티를 띠고 있는 애톰이 억시즌이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OH-랑 그 다음에 CH3CO-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pKa 값으로 비교를 해보면 컨주게이트 애시드의 pKa 값을 보게 되면 H2O는 15.7이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4.8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단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게 되면 pKa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pKa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H 플러스 프로톤을 잘 주는 성질이에요. 잘 주려고 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pKa 값이 큰 경우에는 H 플러스를 잘 도너로서 H 플러스를 잘 주지 않는 거죠. 한국말로 그냥 쓸게요. 주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즉 이 H2O가 OH-랑 H 플러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OH-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가 상태가 존재하면 H 플러스를 이 p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H 플러스 프로톤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 말뜻은 OH 마이너스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 H2로 있는 상태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강염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CH3COOH랑 비교를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OH-가 있고 그 다음에 CH3COO-가 있는데, 얘는 OH-를 선호하지 않아요. 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 말뜻은 주변에 프로톤이 있으면 무조건 가져와서 H2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CH3COO-랑 H 플러스로 이렇게 해리가 되는 이 반응을 봤을 때 얘는 pKa 값이 작은 편이죠. 그러면 얘는 H 플러스를 프로톤을 밖으로 빼내도 얘 자체가 안정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다시 프로톤을 받아서 이 CH3COH, 아세틱 애시드 형태보다는 이 반응이 진행된, 해리된 상태도 안정해서 이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얘랑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H 플러스를 결합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얘가 염기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OH-가 CH3CO-보다 더 센 베이스이자 그 다음에 스트롱거 뉴클리어 파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5탈인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negatively charged nuclear file is always a stronger nuclear file than its conjugate ac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보면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OH-랑 그 다음에 이거의 짝산 형태인 H2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상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더 강한 염기이자 더 강한 친액체이다. 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당연히 생각을 해봤을 때 친액체든 그 다음에 염기든 얘네들은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전자를 줄 때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상태랑 뉴트럴한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뉴트럴한 상태보다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일렉트론을 더 잘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에 해당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right to left across the row of the periodic table, nuclear friction increases as basicity increases. 그래서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필릭시티도 마찬가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염기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필릭시티도 더 커진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크다는 얘기는 주변에 전부 다 마이너스 1 차지가 있을 때 얘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스테빌리티가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상태로도 존재해도 안정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상태는 스테빌리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빠르리 H 플러스 혹은 어떤 뉴클리어 파일이 주변에 있으면 그쵸, 뉴클리어 파일은 아니고 이 자체가 뉴클리어 파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어떠한 원소가 있으면 바로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베이직시티도 커지고 뉴클리어 필릭시티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테빌리티랑 같이 쭉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베이스랑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일이랑 공통적인 부분. 당연히 차이점도 있겠죠. 일단 차이점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언제 차이점이 나타나냐면 스테릭 힌더런스가 있을 때 그때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스테릭 힌더런스라고 하는 것은 입체 장애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입체 장애가 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아래쪽에 바로 그림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왼쪽 에톡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터셔리 뷰톡사이드가 있죠. 딱 보기에도 지금 왼쪽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고 오른쪽은 사이즈가 큰 벌키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예로 봤었던 그 한 가지 컴파운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CH3 그 다음에 CH3 여기엔 X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H 여기에 CH3 CH3 이러한 형태의 컴파운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파셜리 마이너스고 여기는 파셜리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 에톡사이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에톡사이드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베이스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뉴클리어 파일로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톡사이드는 어디를 먼저 공격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공격을 해요. 일렉트론이 부족한 일렉트론 데피션트 카본을 먼저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지금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러한 할로젠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할로젠 원소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있죠. 이 전체의 모든 탄소와 수소들을 다 살펴봤을 때 전자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탄소가 전자 밀도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는 걸 선호하겠어요? 가장 전자 밀도가 낮은 곳을 공격을 하는 걸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롱거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터셔리 뷰톡사이드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굉장히 크기가 어때요? 벌크하죠. 그럼 얘도 똑같이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 산소 부분을 보게 되면 얘도 어디를 공격하고 싶냐면 여기에 전자 밀도가 가장 낮은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메틸기가 2개나 달려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면 메틸 그룹이 역시 3개나 달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테릭 힌더런스라고 하는 것. 이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입체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뚫고 지나가야 될 게 거의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반응은 진행되지가 못해요. 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여기 뭐 전체적으로 다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여기에 지금 전자가 부족한 그 탄소가 있으면 이 주변에서 역시 메틸기나 혹은 탄소들도 약간씩 전자 밀도를 주긴 주거든요. 물론 여기보다는 크진 않지만 이게 주면서 전자 밀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H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탄소도 약간의 전자 밀도를 이 탄소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 이 수소도 약간의 전자 밀도를 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이드로젠도 파셜리 파지티브를 띠게 돼요. 물론 이 정도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다른 위치에 있는 수소보다는 이 파지티브한 정도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뷰톡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전자 밀도가 낮은 이 탄소에 공격하는 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자 밀도가 낮은 위치인 이 하이드로젠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을 떼어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뭘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프로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클리어 파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stronger nuclear file이라고 하는 거, 에톡사이드도 물론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을 떼어가는 그러한 공격을 할 수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가장 밀도가 낮은 이 부분을 공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베이스로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 여기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뉴클레어 파일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크라우디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하이드로젠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만 공격을, 이 하이드로젠만 공격을 해서 베이스로의 역할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뉴클레어 파일과 베이스는 거의 비슷해요.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스테이크 힌더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꼭 뉴클레어 파일로서 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외부에 있는 하이드로젠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베이스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on-nucleophilic base라고 얘기를 해요. 비친핵성 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뉴클레어 파일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염기로만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걸 non-nucleophilic base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나중에 뭐 뒤쪽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부러 선택적으로 이 non-nucleophilic base를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간에 엘렉트론 데피시언트 애톰을 공격하지 않고 겉에 있는 하이드로젠만 떼내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앞쪽까지는 이제 그 뉴클리어 파일과 베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뉴클리어 플릭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솔벤트의 효과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고체 상태라든지 혹은 뭐 기체 상태로 반응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액체 상태로 그리고 어떤 솔벤트에 녹아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솔벤트를 어떤 걸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RX라고 하는 알킬 할라이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폴라한, 극성인 그런 물질이죠. 그럼 우리가 솔벤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논폴라한 솔벤트를 사용을 하겠어요? 폴라한 솔벤트를 사용을 하겠어요? 당연히 얘를 녹여야 되니까 폴라한 그런 솔벤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폴라한 솔벤트를 이용을 하는데 이 극성 용매에는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솔벤트는 뭐냐면 프로틱 폴라 솔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에이프로틱 폴라 솔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틱 폴라 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양성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성 극성 용매냐 혹은 얘는 앞에 A가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비양성자성 극성 솔벤트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하이드로젠 본딩. 우리가 이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양성자성 솔벤트에서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있는 경우, 근데 이 비양성자성 용매에서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없는 그러한 제공하지 않는 솔벤트를 에이프로틱 솔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틱 솔벤트를 사용하느냐 에이프로틱 솔벤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뉴클레어 필릭시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틱 솔벤트, 폴라 프로틱 솔벤트를 이용을 하는 경우 양성자성,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본드가 존재하는 그런 솔벤트를 사용을 했을 때죠.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NaBr을 H2 물에 지금 녹인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a 같은 경우에는 소듐 캐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Na 플러스가 있으면 이제 산소가 있는 partially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 산소 부분들이 이 캐라이온을 향해서 아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로민 Ni온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냐면 하이드로젠 본딩 인터랙션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수소, partially positive한 이 수소들이 이 브롬 아이온, 마이너스 아이온을 향해서 이렇게 쭉 정렬이 되고 이걸 통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떤 프로틱 솔벤트, 하이드로젠 본드가 있는 그러한 형태에서 안정화된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만약에 FCl, Br, I 이렇게 네 가지의 음이온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F는 좀 작고 Cl 좀 크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게 됐을 때, 자, 하이드로젠 본드를 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걸 봤을 때 똑같이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차지이죠. 그러면 주변에 끌어당기고 있는 플러스 프로톤이 띄고 있는 이 플러스가 비슷하겠죠. 여기 프로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이 수소가 띄고 있는 비슷하겠죠. 그럼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하이드로젠 본딩의 어떤 그 숫자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차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F-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때요? 작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사이즈가 작은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쉴딩 이펙트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러한 아이온인데 이 주변에 H,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더 가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의 어떤 물 입자들이, 분자들이 얘를 주변을 감싸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더 작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뉴클레어 필릭시티로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려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똑같이 1을 띄고 있고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는데 얘가 더 주변에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뉴클레어 필릭시티가 더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이러한 물질들이 N이온들이 이러한 음이온들이 폴라한 프로틱 솔벤트에 용해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클수록 뉴클레어 필릭시티가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는 베이직 시티의 경향성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베이직 시티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똑같이 여기에서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지금은 안정화 시켜주는 물 분자가 없어요.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이직 시티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는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큰 곳에 마이너스 1 차지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곳에 마이너스 1을 띄고 있으니까 전자 밀도가 얘가 더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발력이 더 세서 스테빌리티가 낮다. 빨리 프로톤을 어디서 받아오고 싶어 한다. 얘는 상대적으로 넓은 부피에 마이너스 1차지를 띄고 있어서 전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 프로톤을 가지고 오려는 그러한 성질이 적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F- 같은 경우에 베이시티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대로
얘는 이 왼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폴라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염기성이랑 그 다음에 친핵성이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솔벤트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폴라프로틱 솔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게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그 외에 메탄올이라든지 뭐 에탄올, 그 다음에 뭐 뷰탄올 혹은 아세틱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 합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폴라프로틱 솔벤트들이고요. 중간에 혹시 너무 빠르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반응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잘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프로틱 솔벤트 말고 에이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죠. 일단 에이프로틱 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OH가 없는 그러한 형태예요. 여기 ON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ON이 아니라 이거 좀 NH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ON이 아니라 NH. 이런 게 없어서 하이드로젠 본딩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그런 애들이 그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들을 보게 되면 아세톤, 그 다음에 뭐 아세토나이트릴, THF, 그 다음에 뭐 DMSO, DMF, HMPA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애들의 특징만 보면 돼요. 얘네들이 용매로 사용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뭐가 없어요? OH가 없죠. 물론 산소는 있어서 극성이긴 하지만 다이폴 있죠. 극성이긴 하지만 OH가 없죠. 여기도 이렇게 돼서 극성이긴 하지만 OH가 없고 여기도 이렇게 되지만 OH가 없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딩이 불가능한 그런 솔벤트들을 이제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비양성자성 솔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온성 물질들이 녹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캐라이온, 양이온을 먼저 보게 되면 아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안정화가 돼요. 얘는 어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프로틱 솔벤트에서도 역시 동일했었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안정화가 돼요. N아이온을 한번 볼까요? N아이온들은 보게 되면 얘네들은 잘 용해되지 않아요. 솔베이티드. 그러니까 용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강하게 띠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본드가 왜 강하냐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원소죠. 그쵸? 그러니까 전자를 굉장히 잘 뺏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러한 원소랑 같이 있게 되면 얘는 다 뺏기는 거죠. 전자 밀도를. 그래서 플러스 차지를 굉장히 강하게 띠게 되는데 어떤 이 H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파셜리 파지티브한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폴라 솔벤트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파지티브를 띠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아이온이 네이키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아까 전에 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주변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러한 수소들이 막 다 가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가리고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더 반응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론만 보게 되면 아까 베이직 시티랑 동일해요. 아까 베이직 시티도 이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이 주변에 가리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낮은
작은 부분에 마이너스 1 차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반발이 큰 이 플루오르가 역시 마찬가지로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곳을 공격을 하거나 혹은 일렉트론 도너로서 작용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뉴클리어 필릭시티도 증가하고 베이직시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에이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쉴딩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뉴클리어 필릭시티가 베이직시티를 따라가는데 프로틱 솔벤트인 경우에는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리는 쉴딩 이펙트가 존재해서 결국엔 베이직시티랑 뉴클리어 필릭시티가 서로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실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솔벤트를 어떤 걸 써야겠구나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낸다고 하면 내가 뭐 이러한 어떤 예를 들면 플로우를 써야 되는 그러한 반응인데 염기성 반응은 가지만 뉴클리어 필릭 서브스티튜션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솔벤트를 써야 되는가, 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솔벤트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반적인 뉴클리어 파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 챕터의 메인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까지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뉴클리어 필릭 서브스티튜션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치환 반응 잠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식이 나와 있는데, 치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이 알킬 그룹과 붙어 있는 이 시그마 본드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뉴클리어 파일과 그 다음에 이 알킬 그룹 간의 시그마 본드가 생성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뉴클리어 필릭 서브스티튜션 반응이죠. 친핵성 치환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드가 하나가 깨지고 그 다음에 본드가 하나가 시그마 본드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얘네들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일단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본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깨지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는 있죠. 먼저 뉴클레어 파일이 알킬 그룹에 붙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로젠 원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일단 뭐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빼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과 그 다음에 먼저 반응이 깨지고 다시 형성되는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각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두 가지는 가능한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때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어떠한 이 반응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본드가 깨지고 생성되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화살표를 잘 보게 되면 이 왼쪽에 지금 이 뉴클레어 파일이 일렉트론 디피션트한 카본을 공격하는 이 화살표가 있죠. 동시에 이 할로젠 원소와 알킬 그룹 사이에 이 본드가 시그마 본드가 깨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즉 이 말뜻은 뭐냐면 이 과정이 두 개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원 스텝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뉴클레어 파일과 탄소 사이의 시그마 결합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 할로젠 원소는 리빙 그룹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원스텝 반응이고요. 우리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좀 따라오세요. 원스텝 반응이고 그래서 bimolecular reaction, 이 분자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Rate dependence upon the concentration of reactants. 만약에 이 rate를 써보게 되면 반응 속도 상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Rx라고 쓸게요. 여기를 이제 Rx라고 쓸게요. Rx와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 농도에 모두 적용이 되는 이러한 거죠. 이러한 반응이죠. 그래서 반응 속도식을 보게 되면 얘는 세컨 오더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깨지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 보게 되면 차례차례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들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도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이러한 반응식들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 이 화살표들을 실수하거나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 화살표들을 잘 봐두세요.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탄소와 할로젠 원소 사이의 시그마 본드가 깨지죠. 그쵸? 이 두 개의 지금 시그마 본드를 이루고 있는 일렉트론 페어가 할로젠 원소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성된 걸 봤더니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됐어요.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이랑 이 전자가 밀도가 낮은 이 카보캐라이온의 중심, 이 카본이랑 서로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시그마 본드를 형성을 한 거죠. 얘는 총 2스텝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2스텝 반응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생성되는 컴파운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불렀냐면 인터미디에이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이 되는 그러한 2스텝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스텝이랑 두 번째 스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스텝이 더 느린 그러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쪽이 rate determining 스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rate를 한번 작성을 해봤을 때 K의 Rx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식이 써지게 되겠죠. 2스텝 반응. 우리 이전 챕터에서 에너지 다이어그램 1스텝 반응이랑 2스텝 반응 하는 거 기억하면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지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농도에만 의존하는 그런 반응이라서 first order equation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의 메커니즘이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쪽 그 부분이 지금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환 반응이
중요한 반응이고 기억을 잘 해둬야 돼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네틱스, 속도식이랑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브로모 메테인이랑 아세테이트를 반응을 시켜봤더니 이게 세컨 오더 키네틱스로 진행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이 진행되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 수가 있죠.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세테이트가 뉴클레어 파일로서 작용을 한 거고 여기가 R, 브로민이 할로젠 원소로 이렇게 작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반응이 된 걸 보게 되면 뉴클레어 파일이 여기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뭐 나머지는 생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세컨 오더인지 아니면은 퍼스트 오더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키네틱 데이터라고 되는데 얘는 실험에서 얻은 값이 이게 세컨 오더인지 아니면 퍼스트 오더인지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은 실험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처음에 반응 속도는 이 프로덕트의 농도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브로모 메테인의 아세테이트를 고정을 시켜놓고 브로모 메테인의 농도를 막 높여봐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 그러면 얘에 의한 영향을 받는구나. 일단 RX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는 또 고정을 시켜놓고 이 아세테이트의 농도를 증가를 시켜봐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에 의한 영향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세컨 오더 키네틱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실험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컨 오더기 때문에 바이몰레큘러 리액션이고 원 스텝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했었던 거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응을 메커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SN2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쓰지 않고 잘못 써져 있어요. S 그 다음에 N은 아래 첨자로 돼야 되고 2는 다시 크게 써져야 돼요. 이걸 SN2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SN2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Substitution Nucleophilic Bimolecular Mechanism이기 때문에 그래서 S, N 그 다음에 bi 얘가 둘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걸 SN2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원스텝 반응인지 투스텝 반응인지 그걸로 이 숫자랑 연관 지으면 안 되고 바이몰레큘러 메커니즘인지 혹은 유니몰레큘러 메커니즘인지에 따라서 SN2냐 뒤에 나올 SN1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스텝이랑 관계없이 여기 나와 있는 바이몰레큘러냐 유니몰레큘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똑같이 보죠. 여기는 지금 메틸 그룹이 3개가 달려있는 탄소에 브로민이 달려있어요. 아세테이트는 동일하게 사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키네틱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즉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냈을 때 처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트를 K 이렇게 써놓고 이 아세테이트의 농도는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얘는 고정을 시켜놓고 얘의 농도를 막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도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RX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다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번에는 이 아세테이트의 농도를 올려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최종 생성되는 농도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영향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first order kinetics구나 라는 걸 실험적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first order kinetics니까 얘는 one step 반응이겠구나 라는 것을 two step 반응이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킬 할라이드를 이용을 했을 때 substitution 반응이 투 스텝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어떤 메커니즘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SN1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substitution, nucleophilic, 여기는 unimolecular, uni가 1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nimolecular mechanism이라서 SN1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나와 있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었던 SN2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SN2랑 그 다음에 SN1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둘 중에 이 SN2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배운 거는 굉장히 이제 겉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아래쪽은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한 화살표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나타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원스텝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키네틱스. 얘도 우리가 이미 했죠. 그래서 RX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이 모두 들어있는 세컨 오더 리액션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SN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세컨 오더 리액션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스텝 반응이죠. 그쵸? 원스텝 반응이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하나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에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기억하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는 뭐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자, 사실은 이 SN2 리액션을 쭉 설명을 한 게 여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때문에. 입체 화학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SN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 반응이죠. 그쵸? 이 본드가 깨지고 그 다음에 본드가 형성이 되는 게 원스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럴 경우에 입체적인 방향성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SN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프론트 사이드 어택. 프론트 사이드 어택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 여기가 이제 앞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 사이드가 되는 거고 이 앞쪽 방향에 뉴클리어 파일이 가서 공격을 하는 경우 이 경우를 프론트 사이드 어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프론트 사이드 어택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는 이 할로젠 원소가 붙어있던 위치에 그대로 가서 뉴클리어 파일이 붙기 때문에 원래의 사이드와 같은 사이드랑 그래서 배열이 유지가 되는 거죠. 컨퍼메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백사이드 어택이에요. 그래서 원래 할로젠 원소가 붙어있던 방향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방향에서 이 뉴클리어 파일이 공격을 해서 본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방향이 뒤집히게 돼요. 그래서 배열이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배열이 반전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A랑 B, 만약에 프론트 사이드 어택을 할 경우, 백 사이드 어택을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컨포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A랑 B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A는 배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배열이 반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일부러 D로 표현을 한 거예요. 중수소로. 여기를 카이랄 센터를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A랑 B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프론트 사이드 어택이 되는 거고 얘는 백 사이드 어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실험적으로 했을 때 SN2 반응이 일어났을 때 딱
이 B의 형태, 배열이 반전된 형태만 나오게 돼요. 배열이 그대로 유지된 형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즉 그 말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프론트 사이드 어택이 있고 그다음에 백 사이드 어택이 있을 때 이 프론트 사이드 어택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SN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입체 화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100% 백사이드 어택만 일어나고 프론트 사이드 어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컨피규레이션이 반대로 뒤집히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뉴클레어 파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R이나 S가 숫자가 변경될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 처음에 붙어 있었던 할로젠 원소보다 다 원소 보도가 낮은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원래 R 컨퍼메이션이었다고 하면 SN2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는 S가 되는 거고 S였다면 R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이 뉴클레어 파일이 탄소보다 뭐 적은 넘버링을 갖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넘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얘네 둘이 서로 스위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2의 입체 화학적인 가장 큰 특징은 이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렇죠? 자, SN2 리액션에서 프론트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사이드 어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백사이드 어택만 가능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브로민 그리고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 이 둘 다 파셜리 네가티브 차지를 띠게 되죠. 그렇죠?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네가티브 차지를 띠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는 이미 백사이드 어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백사이드 어택으로 그려줬는데 프론트사이드 어택이라고 했을 때 뉴클레어 파일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쪽 어느 부분에서 뉴클레어 파일이 붙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가 파셜리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에 있을 거고 여기는 뭐 없겠죠. 그러면은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여기에 지금 이 뉴클레어 전자 밀도가 높은 두 개의 그룹의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가깝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백사이드 어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두 개의 그룹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백사이드 어택을 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백사이드 어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SN2에서는. 다른 형태, 프론트 사이드로 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만큼 반응성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구조, 파셜 차지를 통해서 왜 백사이드 어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이 SN2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인버전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뉴클레어 파일이 이렇게 했을 때, 결합을 했을 때, 배열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지금 이 위쪽은 지금 반대로 그렸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수소는 똑같이 뒤에 가 있는 거고, 메틸 그룹은 앞에 와 있는 거니까 동일한 거고, 아이오딘이 붙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이 에틸 그룹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올 SH가 이제 새롭게 이쪽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배열이랑 이쪽에 있는 배열을 생각을 해보면 서로 뒤집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뒤집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혀서 이게 붙는구나. 이게 SN2 리액션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SN2 백사이드 어택을 해서 뒤집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반응성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SN2 반응성을 보게 되면 메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 터셔리 카본이 있을 때 이미 뭐 답은 나와 있지만 반응성은 어떻대요? SN2 리액션에서 이 메틸 그룹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가장 좋은 이유는 뭘까요? SN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카본, 이 결합이 이렇게 쭉 있을 거고 여기에 이 partially positive한 이 카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공격이 돼야 되죠. 여기는 지우고 여기에 결국에는 얘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있는 이 카본이 partially positive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partially positive 그 다음에 얘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 있는 탄소가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면 탄소가 여기에 partially positive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뉴클리어 파일이 있을 때 이게 각각 어디를 공격을 해야 돼요? 여기 이 중심에 있는 이 카본을 공격을 해야 되죠. 자,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메틸 그룹은 어때요? 주변에 수소만 3개가 있죠. 스테릭 힌더런스가 없어요. 들어가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점점 알킬 그룹이 증가해서 알킬 그룹이 3개가 됐다. 그럼 어떤 뉴클리어 파일이 이 중심에 있는 이 탄소에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 붐벼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얘네들은 다 지우고 메틸이라든지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SN2 리액션이 굉장히 잘 가요. 쉽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스테릭 힌더런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SN2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틸 그룹,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 이 3가지만 SN2 반응이 진행이 가능하고 터셔리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백사이드 어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앞쪽으로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리느라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알킬 그룹 큰 게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지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점점 알킬 그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느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터셔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전자 그룹 모형으로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소반 3개가 있어서 공격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너무 커서 가운데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SN2 반응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키네틱스, 세컨 오더라는 거, 그 다음에 원스텝 반응이고 이제 백사이드 어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인버전이 일어난다는 거, 이 2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트, 뭐가 더 빠른지, 메틸 그룹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느리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SN2 반응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